하고 뒤에 나와 있는 2번, 4번 보시면은 뭐겠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34페이지 2번 먼저 볼게요. 기역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살펴볼게요. 윤씨랑의 아들인 윤여옥과 이름이 여옥이지만 남자아이입니다. 진공의 딸인 채경은 여성이죠. 혼인을 약속한 사이다. 어느 날 총계정에서 학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외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윤씨랑이가 채경에게 미래의 며느리에게 이에 대한 시를 짓도록 했다. 채경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은 시를 썼다. 채경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누구? 여옥이랑 알콩달콩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놀랄까봐 저 학은 큰 소리를 그쳤지만 삼청이 신선이 사는 궁궐에 도착할 수 있는 날개가 어찌 없겠는가. 제 맘만 먹으면 신선색에 날아갈 수 있겠지. 다만 왕자진과 주나라의 태자 피리를 잘 불었고요. 나중에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갔습니다. 다만 왕자진과 약속이 있어 밤마다 구산 신선이 되는 곳 만리 밖에서 그리워하네.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만 만리 밖에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행복해요라는 얘기만 해도 될 거를 왜 굳이 이렇게 좀 불길하게 썼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이 부분이 불길한 부분인 거야. 아, 이거 원가 불길해. 시한부. 응? 시한부라고. 아니에요. 네. 그런 접근 되게 좋아. 그렇지. 그게 진짜 제대로 독서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시한부 인생인가? 죽나? 살펴볼게요. 4번 봅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그쵸? 조선시대에서는 정도와 권도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정도란 도를 행할 때의 원칙을 지키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있어?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권도. 아, 그러니까 요 정도? 정도는 원칙, 권도는 예외. 이런 거. 예를 들면 과부의 문안, 과부의 집 문안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남자가.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그 과부가 픽 쓰러져가지고 거품 무는 거를 봤어. 그러면 들어가서 구해줘야지. 형수한테는 항상 몸조심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 근데 형수가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 들어가서 몸 닿아도 구해와야지. 그런 게 권도라고. 됐을까요? 형수님 막 이렇게 몸에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살짝이라도 닿으면 안 돼. 형이. 그치. 유도리게. 좋았어. 유도리란 말이 더 좋네. 권도는 단순히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전인수하는 거 아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고 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진채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인 효, 남녀 간의 도리인 열을 실천하기 위해 정도와 권도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근데 정도를 걸으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버지가 죽어. 진채경이 보여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인물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와서 몇 개 더 쓸어 갈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무슨 뜻이에요? 창선감의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133페이지. 이 고전 산문에 수필도 같이 때려 넣어서 그렇죠. 수필이나 설화 같은 애들, 신화전설민당 같이 들어가서요. 선을 권하고 그 의로움에 감동합니다.
기록. 착할 선을 권하다. 그것의 의로움에 감동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엄청 착한 일 하나 보네. 근데 그거 왜 순서대로 안 적고 저희 한- 한문 어순이니까요. 영어도 등교도 학교에 가다잖아요. 가다 학교에 이거잖아요. 한문 시간에 배우지 않나? 막 한시 배우면서 술목구조, 술보구조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아직 거기까지 안 해요. 아,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곧 배우시겠지. 한문은 확실히 배워두면은 사회과학 할 때 좋아. 이렇게. 시작할게요. 그냥 처음이니까 살펴보러 갑시다. 이게 전체 줄거리가 있는데 전체 줄거리하고는 그렇게 좀 관련이 크지 않은 부분, 이렇게 짜잘한 부분, 다른 부분이라서 전체 줄거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의 진공이 이름은 진형수 씨. 진영수 씨가 병부에 있을 때였다.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네. 엄승의 아들 조문화가, 엄승 나쁜 놈이고요. 조문화도 나쁜 놈입니다. 엄승의 양아들 조문화가 진공의 딸 채경이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 청혼을 했는데 공이 누구 진영수 씨가 매정하게 사양을 해서 물리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문화는 진영수에게 원한을 갖겠지.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무시해? 조문화는 크게 분노한 아버지한테 청탁을 해서 진공을 산서성 노안부의 죄독으로 좌천을 시켰다. 이미 썩은 세상이지. 그런 후에 다시 양석을 시켜 진공이 태전원 3천만 냥을 사사로이 착복했다고 모함한 뒤 금의 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얽어매었었다. 죽이지 않았어. 요게 포인트야.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에서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오낭중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진영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뻥끗하면 구해줄 수가 있소 라면서 어떻게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지. 허나 지난번 진영수는 나를 심히 없인 여기면서 우리 집의 원혼을 딱 잘라 말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잖소. 듣자니 그대가 진영수와 친척간이라고 하니 진영수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이 말 어떤 말?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니네 아버지 구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자, 딸내미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 딸이 효녀라면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오 라고 하면서 포인트는 뭐예요? 채경에게 무엇을 니네 아버지 살리려면 뭐든지 해라 효를 강요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오낭중이가 이 이야기를 들었죠. 오낭중이는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예예 하는 인물이라서 끊고 요 정도면 직접 지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뒷부분은 행동이니까요. 간접 지시. 그리고 바로 오문화를 찾아가 그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면서 말했다. 오 부인은 저기 누구야? 진영수 부인이에요? 이렇게. 조문아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 분연히 아뢰었다. 그 얘기를 딸내미도 들었어. 옛날 효녀 중에 사형에 처하진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나라의 한나가 아니라 한나라의 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몸을 팔았다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돈 받고 노비가 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스스로 노비가 되는 거. 저의 몸,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오케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집에 결혼을 하러 혼인을 허락하겠다.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은 역사적 인물을 언급했죠. 역사적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를 통해서 누구야? 조문화의 뭐라고 하지? 제안을 수락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도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언급합니다. 그냥 말하기 방식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부인은 이 고지고식하고 효를 다하는 우리 딸내미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지.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도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딸이 그런 구렁텅이에 가는 것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했다.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아까 뒤에 봤었던 시 있죠. 그 불안한 거, 불길한 내용이 있었던 거. 참으로 슬프구나. 내가 어떻게 너의 마음을 의심하겠느냐라는 것들.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일단은 좀 말리고 싶은데 옛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라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의 내기를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는가?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엄마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다. 돈 때문은 아니고 엄마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뇌가 정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딸, 네가 잘 결정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채경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할 거예요. 굉장히 주체적인 성격이지. 근데 문제는 뭐야? 아버지는 구하지만 약혼자와의 약속은 또 어기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잡으려고 좀 애써봐야지. 오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화에게 사실을 알리자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했고 조문화가 다시 엄숭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 않고 운남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딸내미 덕에 아버지가 살아났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이지 않은 게 포인트라고. 딸내미 데리고 협박하려고 했었던 거지.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부분이었다. 아직 이 아저씨 기가 죽지 않았어. 아직 딸의 소식을 몰라. 딸의 소식을 몰라. 강개한 모습이 뭐예요? 아주 아주 웅장하게 굳센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미리 눈치를 차려서 벼슬을 그만둘 걸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몹쓸지 유배가 있었던 것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은 목숨을 폐하해서 너그리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덕이요 라면서 어때요? 역시 왜 지가 나왔는지 아직 몰라. 그냥 천자의 기분이 바뀌어서 지가 살아온 줄만 알고 있지.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면서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고 진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습니다. 노발대발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 또 사자성어가 따로 있어요. 노발 총관. 노발 총관. 아니야. 죄송해요. 잠깐 헷갈렸어. 노발 충관. 분노로 머리털이 솟아납니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에 벌어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차마 도정동과 사돈을 맺는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 게다가 우리 딸은 3살부터 이미 윤여옥과 약혼하여 지금 11해가 지났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윤여옥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속상한 거지. 약속 지키지 못함에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 시절에는 다 그렇지. 이 시절이었으면 여러분들 다 학부모야. 평균 연령이 40세 조금 넘었었으니까요.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은요? 지금은 한 70, 80 되지 않나? 평균은요? 아, 죽는 평균. 70은 너무 많나? 그래도 한 너끈히 60은 7, 80 맞지 않아요? 한 7, 80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래 남자는 일괄적으로 80년, 여자는 70년이었어요. 수명이. 네? 여자가 몇 년이 아니에요? 여자가 더 길었었나? 헷갈린다. 아무튼 남녀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다 정해져 있었었어. 까마귀가 잘못해서 그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채경이가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에게 편안한 낯빛 태연해. 이게 뭔가 계획이 있는데 얘?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제가 경솔하게 미리 허락했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 안 들어 어쩔 수 없죠. 또 세상 일에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저 나름대로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계획 있어요. 아빠 나야 채경이 나 똘똘한 거 알잖아. 나 계획이 있어. 아버지께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태연한 기색이었다. 진공은 기가 막혀 하늘을 바라볼 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봤지. 딸내미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꾀가 있었어.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이 있을 거야. 딸에 대한 신뢰감. 일단은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 되겠다. 채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 부부는 채경에게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며 운남으로 귀향길을 떠납니다.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어때요? 이제 큰 집에 채경이 딸내미 혼자 있죠? 방으로 들어와 밤낮으로 흐느껴 울었다. 조문화의 하인이 끊임없이 혼인한다고 했는데 언제 날 잡을까요? 유모를 시켜서 말을 정하게 했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의를 지내고 마음이 진정이 되면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작전 1번 뭐예요? 날짜를 늦춘 거예요. 혼인할 날짜를 자꾸 뒤로 늦춰. 조문화의 하인이 돌아가서 채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안달이 나니 조급해하자 조문화가 말했다. 야,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원하던 대로 해줬구나. 그 아이는 이미 손안에 든 바나 진배 다름없으니 조금 혼인을 늦춘다고 어디로 가겠느냐 라면서 어떻게 채경이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지. 너댓새 후에 조문하는 계집종을 보내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다가 가냘픈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말했다.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가 걸렸네. 마음 편히 먹고 몸조리 잘해서 몸이 완쾌돼야 아버님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야, 좀 냅둬. 내가 알아서 너한테 은혜 갚을 테니까. 2번 작전. 상대방 안심시키기. 3번. 바깥에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찾아오지 말고 그냥 연락 기다려. 계집종이 돌아가 이 말을 아뢰자 조문화가 기뻐했다. 어떤 파티였을까? 여기겠지. 은혜를 갚겠다. 채경이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집으로 오겠구나. 이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아는구나. 지금은 그 뜻대로 해서 승질 돋구지 말자. 이후로는 매일 문 밖에서 안부만 묻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어때요? 왠지 채경이 마음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죠. 다시 열흘이 지나자
자꾸 날짜를 연기하고 미적미적된 이유가 있었어. 엄마 아버지가 얘 영향권에서 떨어지게 멀리 갈 시간을 버는 거였었던 거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유모와 몸종 운솜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후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해남으로 떠났다. 어때요? 도망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따지면 어떻게 조문아한테도 거짓말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다음날 아침 조문아의 하인이 와서 보니 집이 텅 비어있고 사람이 흔적이 없어 크기 이상해서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저 집 아가씨 어디 갔소?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가씨인지 아줌씨인지 난 그런 사람 몰라. 하인이 할 일 없이 돌아가 조문아에게 알렸더니 조문아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로 서로 쳐다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했구나. 망연자실. 뭐 요 정도가 되겠죠. 됐을까요? 선을 권하다, 뭐 드러내다, 뭐 이런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1, 2, 3, 4번 말이 길어서 그렇지 보기는 다 읽어드렸죠? 역시 4분만 드립니다. 시작.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4번. 엄숭이 진공을 좌천시켜 금이옥에 가두자. 황제는 진공의 죄를 밝히기 위해 운남으로 귀양 보냈다. 황제 이게 제일 생각 없는 놈이지 이거.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2번에 나타나 있는 것 정답은 5번. 가장 적절한 거죠.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에 그리워한다. 우리 헤어져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채경이 가족과 헤어지는 상황을 예언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3번 볼게요. 니은은요.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채경이 입장. 채경이 계획하고 상관없는 건 몇 번? 5번.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나온 시간과 떠나는 장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조문화의 추격? 그냥 남한테 질문 받는 거 귀찮아 하는 마을 사람한테 물어본 것 뿐이지. 다음 4번 확인하러 갈게요. 위에 읽어보셨으니까 확인합시다. 자, A는 뭐예요? 효에 대한 권도야. 효에 대한 권도. 일단 효에 대한 정도는 뭐야? 진짜 아버지를 위한다 라고 하면 누구? 조문화의 제안을 거절해야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줘야지. 그 정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 살릴 계획을 세워야지. 저거를 거절하면서 아버지 살릴 계획을 찾는 거지. 여기에서 B에서는 효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 살릴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권도, 상황에 맞게 조문화의 제안을 수락하는 거지. 수락해놓고 아버지 살릴 계획을 하는 거죠. 정도로서의 열은 뭐예요? 윤여옥이와 윤여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지키고 누구? 조문화의를 제안을 거절하는 거지. C는요. 권도로서의 열.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면서 방법을 고민해내는 것. 이런 거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틀린 얘기 몇 번이에요? 4번. 병을 핑계로 자신의 집에 출입할 것을 삼가달라는 채경의 뜻을 조문화가 따른 것은 조문화는 뭐라고 생각했어? B와 C를 동시에 선택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문화는 지금 어떻게 저기 윤여옥이는 머릿속에 없어. 윤여옥과의 절개를 지키냐 마냐. 지네 아버지 살리려고 나의 생각에 나의 제안에 수락을 했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하겠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됐나요? 일단 정치.